송도 네오캣 미술학원 원장 홍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대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할 내용은 미술학원에 이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찍자고 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상담을 이제 해 오셔서 원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질문이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입시 미술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그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이제 부모님들 입장이죠. 도대체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또 그쵸.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합격률에 대한 이야기. 제일 중요하죠. 그쵸. 우리 아이가 과연 이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 3가지가 이제 탑3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학원들에서 얘기하는 그 합격률에 대한 진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일단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입시 미술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게 참 난해한 질문이기도 해요. 난해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게 일단 상황에 따라 다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기도 할 터인데,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룰 안에서는 고1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룰이긴 해요. 그러니까 고1 3월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룰이긴 한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예고까지도 생각했다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에서는 그때부터 좀 흥미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예. 중2 때 입시에 관계된 많은 거 말고 적어도 미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넓은 기준에서 또 그렇게 봐주면 나중에 고1, 2 돼서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또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닥쳐오는 그 불안함을 좀 상쇄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일찍 정리한다는 게 힘들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데 고1은 돼야 돼요. 최소한 3년은 그려야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 3년이라는 기준은 음악은 피아노 한번 쳐도 10년 이상은 쳐야 될 것이고 그래요. 근데 미술은 최소한 집중력의 중요함이 좀 필요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음악에 비해서는 단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단시간 안에 정말로 집중력이 필요한 전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하고 싶을 때 시작하면 되는데 어떤 전공을 한다는 것은 그 전공을 살려서 관련된 학과로 대학 진학을 한다는 목표를 잡는 건데,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건 최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3년학과는 택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서울대, 국민대 이런 어떤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부 관리도 돼야 되고 수능 성적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일정한 실기 수준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마리 토끼를 쫓아서 잡는 사냥꾼의 입장이긴 해요. 이게 사실 늘 원장님이 이제 강조하시는 더 밸런스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미술대학을 간다는 것이 그림만 잘 그려서 가는 게 아니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2부 리그예요. 중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지. 중위권 대학들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가니까 수시에서 그 경쟁률을 뚫으려면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그 실기솜씨를 가져야 되니까 어찌 보면 같은 고3들끼리 경쟁이라기보다는 재수나 삼수를 하는 선배들하고의 어떤 실기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쟁을 능히 이겨내려면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맞아요. 지원 대학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시기가 생각을 해요. 예. 분명히 시작하는 시간이나 긴 기간을 갖고 총 기간을 가지면 미술이 짧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미술의 특징은 우겨 넣고 그 하루 동안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양을 넣으면 밤새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미술의 특징이기도 해요. 성악하는 아이를 하루 종일 레슨할 수 없고, 체육하는 아이도 한두 시간을 뛰기를 하다 보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니까. 미술은 그 집중력에 관한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하고 상정되어지기에는 조금은 맞춰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 집중을 한꺼번에 밀린 숙제하듯이 가지 말고 좀 미리 준비를 하면, 조금씩 준비해서 그 양을 정도를 좀 높여가면서 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결론적으로 조금 일찍 시작하면 나중에 그 집중해서 밀린 숙제하듯이 너무나 힘들게 가는 거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꿈을 찾아가는데 뭐 시작하는 시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생각났을 때 바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입시 빠르면 빠를수록 미술은 좋다. 언제부터 하고 싶을 때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비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질문하고 사실은 연관성이 있죠. 좀 일찍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미술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야 일찍 시키고 싶어도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이거나 좀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입시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이제 구체적인 비용 얘기를 하기는 힘든데 또 학원별로도 차이가 있고 시스별로 차이가 있고 학원에 상담 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술은 보통에 있는 영어, 국어, 수학 그런 학과 학원과 별 차이 없는 분당 시수는 더 낮아요. 근데 돈은 액수는 비싸다 쪽으로만 돼 있어요. 예체능을 하면. 그 예체능은 미술이겠죠? 미술을 하면 비싸다? 근데 막상 실질적인 액수를 보면 일반 단과 학원이나 거의 흡사해요. 근데 오기 전에 이제 미술을 하면 비싸니까 못 시키겠구나라고 겁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수학 한 과목 아주 중요한 과목 하는 거 그 과목의 중요성만큼 미술도 생각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물론 뭐 가게 상황에 따라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 아니다. 이제 또 한번 덧붙이면 학원마다의 액수가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뭐 어차피 미술학원비가 뭐 학원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신고된 그 기준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학원들마다 약간의 어떤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싼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는 학원비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있고 뭐 실어되는 사용료도 있지만 가장 큰 비용이 강사료예요. 이게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페이를 지급하는 게 가장 큰 비용인데 과연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비싼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비싸고 또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려면 비싼 어떤 페이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억지로라도 좋은 생을 모시려면 필요한 건 혹시 급여를 높여주고 수익을 창출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좋은 생을 많이 모시려면 돈이 필요해요. 수강료를 많이 받을 받아야 할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송도 네오캣도 이제 송도라는 지역에 오픈을 하고 가장 힘든 부분이 선생님 수급이에요. 강남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출강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먼 거리를 오셔야 되고 또 이미 강남 학원에서 많은 페이를 받고 계신 분들이 똑같은 페이를 받고 여기 올 리가 없죠. 비싼 학원이 좋은 학원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제 이제 중앙일보에서 참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재수를 하게 되면 징역 10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을 물게 된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재수를 하려면 3월부터 11월 수능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니까 입시 감옥이라는 거에 갇히는 거고 재수를 하려면 비용을 환산을 해보니 기숙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약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대요. 그래서 재수를 하려면 징역 10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이 든다. 그쵸. 우리가 이제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하면 그 부담을 하나씩 이렇게 그 밸런스 있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난감한 경우에 놓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용은 드는 겁니다. 이렇게 총 합을 보면 일정한 비용은 드는 건데 그거를 잘게 잘라서 일찍 시작하자. 일찍부터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몰아서 어차피 총량은 똑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학원은 중3, 고1까지는 3시간 반 기준으로 3타임씩 합니다. 일주일에 3타임. 예. 그 다음에 고2는 4타임, 고3은 5타임 올라가요.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한 프레스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차근차근 이제 굳은 살이 생겼으니까 보통의 학원들마다가 그냥 고1, 2부터 뭐 4타임, 5타임부터 꽉꽉 채워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에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공부를 못 해. 그러니까 공부와 같이 병행을 하고 밸런스를 찾으려면 저학년 때는 한 3타임 정도에서 출발해서 서서히 끌어당겨서 고3 때 또 바짝 하고 그렇게 좀 나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게 참 민감한 질문이에요. 학원 합격률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그게 제일 궁금한 거고, 뒤에 보니까 그 전년도 네오켓 합격
일자 명단이 쫙 있네요. 있는데 사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송도는 작년에 오픈했는데 합격자가 당연히 강남권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합격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학원 상담을 할 때 100% 완벽하게 합격을 보장해주는 학원이 있으면 나를 소개시켜줘라. 내가 이 학원 애들 다 그걸로 보내겠다. 학원에 설립 목적은 물론 합격에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죠. 하지만 그 최선의 노력이 100% 합격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또 특히 이제 디자인 계열 입시는 지금 경쟁률이 30대 1, 40대 1, 뭐 50대 1, 심하게는 90대 1, 100대 1까지도 되는데 100대 1이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한 명이 합격한다는 얘기고 많은 학원들 광고를 보면서 뭐 합격률 1위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누구나 다 좋은 합격률에 많은 친구들을 합격시키고 싶은 게 학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또 그게 소비자들의 니즈이기도 하고 무조건 100% 합격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상담하는 걸 보면 소비자하고 요구하는 거하고 난 전혀 반대로 가고 있더라는 생각을 해요. 제일 민감한 부분 딱 그 부분이 합격률에 나올 때는 저부터도 막 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왜냐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놓은 합격률들을 보면 통계 장난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그러죠. 과연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이 합격을 했냐. 사실 그게 합격률인 거죠. 그러면 규모가 큰 학원들, 국민들 50명을 합격시켰다. 뭐 과연 몇 명이 지원을 했냐는 얘기죠. 한 학원에 3명이 지원을 해서 3명이 합격을 했으면 그건 합격률이 100%인 거예요. 근데 100명이 지원을 해서 10명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 합격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죠. 디자인 쪽이 특히 그 경쟁이 정말로 많아요. 이건 학부모님들이 좀만 더 현명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좀 안타깝지만 이제 미술학원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그 학원에서 또는 주변 학원들에서 이야기하는 합격률은 믿지 마라. 아니 믿지 마라 아니 그 물어보면 되잖아요. 믿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오시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그럼 이야기해요.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교사 잘생긴 멋있는 상담 교사가 젊은 상담 교사가 이 버지런하게 말하는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에 여기 이 캠퍼스에서 들어간 국민대 합격자가 몇 명이냐 또 아니면 궁금한 학교도 있잖아요. 인천대는 인하대는 몇 명이나 갔는지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여기 이 학원에서 프랜차이즈 학원에 글로 적혀놓은 걸 보면 우와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캠퍼스에 들어간 아이는 몇 명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반에 소속이 됐을 때 그 담임 선생은 내가 가려는 학교에 입시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한다거나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 근데 질문을 안 해. 그리고 대충 여기 크니까 유명하니까 또 이렇게 애들이 많겠지 남들 가니까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는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라는 학생이 처음에 학원에 와서 미술을 시작을 하고 월별로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느 대학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대로 다 보여드려요. 그 학생이 학원에 와서 처음 등록을 하고 다니는 동안 어떤 변화를 갖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뭐 이거는 주변 원장님들한테 돌맞을 수도 있어요. 돌맞을 수도 있는데 진짜 합격률이 궁금하시면 그 학원에서 합격시킨 학생의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들이 이거는 오픈은 못해요. 왜냐하면 학원들마다 자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오픈은 못하지만 적어도 상담 오신 부모님들한테는 공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네오키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여드릴 그러니까, 수 있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가서. 잘 모르시니까 쉽지 않아.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안 돼. 와서 이거 진짜예요? 뭐 이렇게 하기가 그냥 이제 주변으로 보고 눈치껏 그냥 이렇게 그게 아이들 일생이 좌우가 되는 건데 정확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